이번 시간에는 제9강 월에 대한 일간의 상태 1편을 하겠습니다. 월에 대한 일간의 상태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간론, 간목에서 개수까지 그 천간이 월에 따라서, 그지? 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전반적 명식의 큰 흐름에 대한 감을 익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월이 있고 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령 이렇게. 자, 일간에는 뭐죠? 간목부터 개수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월지는 임목부터 해수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구랑 통합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목이답니다. 목이라면은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죠. 그러면은 이 목이 인월과 묘월, 즉 봄, 인월과 묘월, 봄의 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봄의 목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봄의 목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그지? 믿을 만한 장소에서 유아기 어린이들, 이런 특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목은 자기 계절인 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싹도 나고 강한, 그지?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꽃도 피우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나고, 그지? 그 솟구치는 힘을 우리는 간목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간목이든 을목이든 인월, 묘월, 봄의 목은 어떨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면은 상당히 뭐죠? 강한 에너지의 소유자다. 그지? 에너지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죠?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터질 수도 있죠. 깝깝하니까. 마치 풍선에, 그지?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으면은 언젠가는 터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터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적절하게 얘 기운을 쓰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강한 목 기운을 쓰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화입니다. 그지? 화. 왜 화입니까? 목생화도 되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는 목의 기운을 슬기하는 거죠. 빼내는 거죠. 빼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에너지로 바깥으로 드러내는 자기 재능이나 이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뭐죠? 화가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화가 천간에 있는 게 좋겠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죠. 봄의 목이니까. 청소년기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애들을 못 쓰게 합니다. 그냥 책이나 보고 영어 수학이나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과잉, 기가 센 놈들은 과잉해서 뭐죠? 자기 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괴롭히는 애들도 있고요. 또 남을 못 괴롭힐 정도로 힘이 약한 사람, 그지?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 터져버립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애들한테 뭐냐면 우리는 활동을 줘야 돼. 화기를 달아줘야 되죠. 상담도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화를 찾아야 됩니다. 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제가 본 책에서는 이 노래 목은 아직도 추운 계절이니까 화가 필요하다, 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래 목은 이미 봄입니다. 추운 것보다는 자기 기운을 밖으로 드러내는 화가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월과 묘월을 지나서 4월과 5월입니다.
4월과 5월, 즉 여름이죠. 여름의 목은 어떨까? 여름의 목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는 뭐죠? 팽창하는 거니까 위로 성장하는 것은 목이고 옆으로 팽창하는 것은 화거든요. 그리고 화의 계절이니까 목이 상당히 팽창해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제일 팽창해서 가장 크죠. 파랗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람도. 그 다음에 뭐죠? 청년기하고 같다. 청년기. 청년기는 뭐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남한테 기죽기도 싫고, 이런 특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목은 어떻습니까? 외형상에는 또 이런 점이 있죠. 외형상에는 대단히 활발하고, 크게 보이지만은, 내면의 목은 뭐죠? 여름의 목은 지쳐 있습니다. 왜냐? 물을 빨아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힘들죠. 그러면은 여름에 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거죠. 자기를 겉으로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치? 그렇게 볼 수 있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여름에 목이 안정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히 뭐죠? 수를 찾아야 됩니다. 수를 찾아야 되는데, 수가 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지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있는 수는 순간적으로 해가를 면할 수 있겠지만은, 그치? 근본적인 이 여름에 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천간의 수라도 상당히 수기가 강하다면은 좀 괜찮겠죠. 만일에 지지의 수가 있다면은 상당히 안정적일 겁니다. 그죠? 마치 여름에 목이 강변이나 호수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넘치고 이렇지만은 또 안정감도 가지고 있겠죠. 또 그 수로 인해서 뭐죠? 화를 제어하니까 이 화기가 너무 자기 재능을 너무 과하게 드러내는 부분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월에 대한 일간을 보면서도 주변 상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함께 살펴야 되죠. 이런 감각을 기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수가 필요하다. 근데 수가 있을 때, 수가 없을 때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뭐죠? 신월과 6월입니다. 신월과 6월에 목이 됩니다. 가을의 목은 뭐죠? 지지론할 때 설명드렸죠. 가을의 목은 더 이상 목을 하여금 성장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성장을 멈추게 하면은 이 목은 뭐죠? 심리적으로 아주 깝깝하겠죠. 뭔가 억눌린 느낌. 그지? 뭔가 원래는 목은 활달한데 강한 뭐죠? 금기가 늘어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활동을 잘 못하죠. 그럼 어떻게 자신감을 잃을 수가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자, 가을의 목이 어쩔 수 없이 가을의 목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좀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죠? 그냥 주어진 것이나 하고 그냥 멈춰 있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또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화가 필요합니다. 왜 화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뭐냐면은 화가 강하면은 가을의 목이지만은 이 목이 뭐죠? 착각을 하게 되죠. 아직은 가을이 아니야. 아직은 여름이야. 그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지에 화가 온다면은 이 금 부분을 화급금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의 차가운 냉기가 훨씬 더 덜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목은 숨통을 틀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을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겨울에, 그지? 겨울에 목이다. 겨울은 해월과 자월이 있습니다. 그죠? 해월과 자월이 있다. 해월과 자월의 목은 어떨까 보는 거죠. 겨울입니다. 겨울의 목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추워요. 추우니까 어떤 느낌이 됩니까? 불쌍하죠, 목이. 이제 목이 불쌍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외투라도 입혀주고 싶죠? 동료가 있죠? 어떻게 해요?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그죠? 눈 쌓인 뭐,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그죠? 아직 초등학생이나 그런 애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갖고 이것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 목은 추워서 화로 덮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론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목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뭐죠? 보리 같은 것은 겨울에 압축이 되니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근데 왜 목이 얼까 봐서 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겨울에 목은 왜 화가 필요한가? 한번 볼까요? 이게 노년기에, 그지? 노년기의 목입니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년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결혼해버리고, 그지? 크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지죠. 오히려 뭐죠? 자식들한테 에너지를 공급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서는 노인들이 쓸쓸해 보이지만은 신체적 구조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떨어지지만은 실제로 삶에 있어 갖고는 뭐죠? 그렇게 팍팍하지 않죠.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노년에 결혼을 다 시키고 홀로 남은 노인처럼 편안하게 뭐죠? 무리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태어나는 목들은. 그리고 뭐죠? 웬만하면은 움직이기보다는 기분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 젊은 사람이 만일에 사람은 20대인데 겨울에 태어난 목이다. 그럼 뭐죠? 노인처럼 아이고 뭐 열심히 하면 뭐해? 그냥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젊은 사람을 보는 부모들은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겨울에 목에서 화가 필요하면은, 화가 있으면은 변화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 이 목이란 놈이 겨울에 뭐죠? 움츠려서 딱 변화 있다가 해가 막 뜹니다. 며칠을 해가 쨍쨍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뜻하거든요. 따뜻하니까 목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제 봄이 왔는가 보다. 봄이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싹도 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이 겨울을 지나면은 농부들이 뭐죠? 밭갈이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화가 있으면은 목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죠? 이런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목들은요, 화기가 지지보다는 천간에 있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 목이란 놈은 태양의 뭐죠? 에너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있는 목들이 훨씬 더 뭐죠?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유리합니다. 아마 주변에 보시면은, 그지? 겨울에 목이든, 가을에 목이든, 여름에 목이든, 어떻게 해요? 천간에 화가 들어있는 목들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약해도 적극적이고요. 기도 강해도 적극적입니다. 그런 면이죠. 그래서 봄이 왔으니까, 꽃이 피우고 갔으니까 움직여야 되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겨울에 목인데요.
화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예? 행동보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만 많죠. 행동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식상이라고 이제 이걸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 부분이,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지의 세면은 뭐죠? 행동이 좀 느립니다. 그런 면도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은 봄의 목과 가을의 목과 겨울의 목이 공통적으로 화가 필요한데, 각자 화의 의미는 다르다. 그지? 그 다른 것이 또 뭐죠? 심리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볼까요? 화. 자, 일간이 화다 말입니다. 평화와 정화가 있겠죠. 봄에 인월과 묘월에 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화기는 뭐죠? 상당히 에너지를 이렇게 목생화로 받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자, 온도가 봄에 화란 놈은 온도가 봄에 19도나 가을에 19도나 온도가 똑같은 수 있습니다. 화기가. 근데 우리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지? 똑같은 19도인데. 자, 왜 봄에 19도는 따뜻하고 가을에 19도는 서늘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대다수 분들이 겨울에 춥다가 19도 올라가니까 따뜻하고 여름에 37도 올라가다가 19도로 내려가니까 설렁하지. 그것을 무슨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 명리를 하기 때문에. 명리하는 사람은 뭐죠? 오행의 특성을 보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자, 목이란 놈은 어떻습니까? 목이란 놈은 기운이 항상 위로 가는 거예요. 그지? 자유분방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이 화에다가 개입을 하면은 화는 뭐죠? 그것을 자꾸 밖으로 위로 막 들으려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온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죠. 와닿으니까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놈은 금인데, 그죠? 금인데, 이 금은 어떻습니까? 가을의 금은 두 가지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딱 묶어 놓습니다. 자기 특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이렇게 딱 밖에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안에 타고 있지만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죠. 이런 점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놈은, 가을의 금이라는 놈은 무거워요. 그죠? 육중하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이놈은 끌어올리는데, 그죠? 이놈은 밑으로 낮추는 거예요. 무거워서. 실제로 봄에 모닥불을 피워보면은, 그지? 피워보면은 이 연기가 뭐죠?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봄에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뭐죠? 밥하는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가을에 밥하는 연기는 온 동네가 뭐죠? 자욱합니다. 산 밑이니까. 쳐졌어. 그죠? 금기처럼 눌리시니까.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봄은 화기가 엄청 잘 타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용해야 되죠.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우리가 불을 이용 써먹는 게 뭐죠? 화력 발전소도 있죠. 자, 어떻게 써먹을까요? 화는? 자기 역량을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생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화가 이동하는 게 뭡니까? 토예요. 그지? 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봄에 태어났는 화인데, 만일에 토가 없다면은 이 사람 뭐죠?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 이 화기는 뭐죠? 가슴에 차이가 되죠. 그러다가 가끔씩 폭발할 사람이 있죠.
우리가 흔히 화기가 많은 사람들이 폭발을 잘 합니다. 그지?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화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렇게 다혈질이 아니야. 물론 가끔씩 뭐죠? 열정은 있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화의 영향을 그냥 축적하지 않고 바깥으로 뭐죠?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화의 영향을 화가 아주 강할 때 빼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습토라 그랬죠. 그지? 습토. 화가 아주 강하지 않을 때는 뭐죠? 그냥 습토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화기운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쓰는 거죠. 조절하면서. 그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가을에 화는 뭐냐면은, 그지? 그림 속에 불꽃이 올라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유리를 깨야죠, 이렇게. 그지? 깨야죠. 깨는 게 뭐죠? 화가 다른 화. 그지? 천간의 화보다는 지지의 화에서 옆에서 뭐죠? 가을에 신월과 유월이라면은 옆에서 화급금을 해주면은 유리가 깨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죠? 제법 화기를 드러냅니다. 비록 바깥 날씨가 좀 서설하지만은 갇혀있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름의 화는, 그죠? 여름의 화, 4월과 5월의 화는 대단히 강합니다. 물론 4월과 5월의 화라도 주변에 뭐죠? 금수가 많이 있다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런데 만일에 여기다 또 화가 있다기나 또 시간이나 월간에 또 화가 있다면 이 화기는 대단히 강합니다. 그지? 그래서 목생화하지 않아도 너무 넘치는 화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습토로 빼줘야 되는데요. 그지? 습토를 오히려 빼주지 않으면은, 그지? 빼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화기가 대단히 강하지 않으면은 그냥 빼주면은, 순리적이구나. 그지? 자기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겠다.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화기가 아주 강한 상태에서 습토는 절박한 상황에서 뭐죠? 구세주 같은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화기가 3개, 그죠? 뭐 2개라도 엄청 강한 것. 이렇게 월지와 월간, 그 월령에서 간지통된 화는 대단히 강해요. 그것이 뭐 일간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거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2개, 아니면 보통 3개. 이때는 뭐죠? 태과라 그래요. 태과. 많을 때, 그죠? 태과. 태과는 뭐냐면은, 이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건강도 위험해요. 이런 경우에는. 화기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은 빨리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쫙 눈을 돌려서 습토를 빨리 찾아야 돼요. 습토가 없으면 뭐죠? 완전 막 우르락 푸르락 하죠. 자기 성격, 자기 감당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건강도 해칠 수가 있죠. 근데 마치 뭐죠? 화기가 엄청 강하더라도 진토나 축토가 있다면은, 이 사람이 열정은 대단히, 그죠? 다혈질 기질이 있지만은 아무데나 폭발하지 않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많은 토라도, 많은 차 화라도 토가, 습토가 있다면은 한 개 토가 한 개 화가 강한 사람보다 덜 다혈질이에요. 그지?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가 많다 이런 거하고는 그렇게 본다면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너무 강하면은 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그지? 겨울에 해월과 자월에 화다 이러면 뭐죠? 상당히 이 화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는 압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못 벗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수를 뭐죠? 꽉 눌러버린다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숨을 못 쉬어요. 깝깝하죠? 겨울에 불들은. 근데 이 겨울에도 뭐죠? 불을 써야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써야 되니까 목이 필요한 거예요. 목. 그 목은 뭐죠? 화를 생해주죠. 어떻게 생해줍니까? 또 수의 힘을 빼가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그러죠? 설기란다 그랬습니다. 그지? 설기. 자, 목의 힘을 설기해서 목이 화에 넘겨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또 용어가 있죠? 통관이라고 합니다. 통관. 그지? 명리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초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생판 낯설은 거죠. 그런 용어들입니다. 용어 해석이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 제가 명리 강의를 하면서 고세에 나오는 사자성어를 제가 안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 이런 말도 안 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혀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죠? 오히려 사고력을 유연하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죠? 이것은 뜻을 공부해서 답을 찾는 그런 한학이 아니거든요. 명리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관이라고 해요. 이 통관해주면 뭐죠? 겨울에 화라도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목생활을 했다면 힘이 좀 생겼어. 만약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목이 있다, 이게. 그럼 또 찾아야 되죠? 목이 있다면 토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이 명식을 볼 때 일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인푸트와 아웃푸트예요. 인푸트가 있으면은 아웃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인푸트가 있으면은 아웃푸트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균형이라 그래요. 그치? 균형은 첫날 음양오행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도다는 거죠, 균형. 우리는 항상 균형을 갖추기 위한 시각으로 명식을 봐야 됩니다. 어떤 명식은 균형이 잡힌 명식이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균형이 잘 안 잡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일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균형이 안 맞고 있을까, 이 명식은. 또, 이 명식은 일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있을까. 근데 균형이 조금 흐트러져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뭐가 있으면은 이게 균형을 잡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명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인풋 아웃풋은 뭡니까? 오행의 상생상극이에요. 그지?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만 초보가 잘잘잘 외우고 있고 빨리빨리 튀어나온다면은 명리 공부전은 60%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지만은 십성에 가서 일간부터 이 십성은 성격의 특성이죠. 그것을 분석하는 스피드만 어느 정도 생기면은 저는 명리 공부는 80%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균형이거든요. 뭐냐면은 기본기에 대한 균형이에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그지?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창 제가 이제 골프에 제가 심취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골프 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아주 그 골프 그 책을 쓰신 그 프로께서 저하고 가슴에 딱 와닿는 글을 쓰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골프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80%가 어드레스다. 그지? 20%가 뭐냐? 스윙이라는 거예요. 스윙. 치는 거죠. 휘두르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다수 골퍼들이 어드레스에 20%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 스윙에 80%의 연습을 하더라.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제가 딱 와닿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운동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은 기본기가 있을 때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테니스 코치입니다. 테니스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배울 때 우리는 기본기 자세 어디를 쓰죠? 이 자세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잡은 사람들은 실력이 계속 늘어갑니다. 늘어가는데요, 그냥 이것을 대충 하고 게임만 할 사람, 처음부터 요령만 익힌 사람은 어느 정도 가면 늘질 않아요. 그지?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학문하고 달라요. 감각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감각이 생기려 그러면은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음양의 오행의 상생상급, 그지? 거기다가 그 상생상급을 이용한 나중에 십성전환,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은 80%를 한 거예요. 나머지 이론들은 뭐죠? 20%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80%는 제가 못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마지막 20%. 그죠? 이것만 돼 있으면 20%는 제가 뭐죠? 정말 잘 가르쳐 드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항상 뭐죠? 상생상극을 달달달달 소리 나게 외우시고, 요 지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십성 들어가면은 그때 다시 강조할 겁니다만은 십성의 전환을 충분히 연습하시면은 나머지는 20%는 이 수풍정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래는 이 월에 대한 일간의 상태를 1시간에 했는데 1시간이 너무 짧아요.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편 화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금과 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